성취예측 모형 프레임워크에 어떤 역량 요소들이 발달하느냐 하면 개념적 사고력이 발달해요. 내가 우상호 사태를 일으키는 우상호는 개념적 사고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개념적 사고력을 타고났는데 우상호 같은 사람은 우상호나 우원식은 개념적 사고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그냥 썩힌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개념적 사고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나요. 이것이 아주 발달된 수준으로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훈련이 안 되면 개념적 사고력을 쓸 수가 없어요. 우상호든 우원식이든 개념적 사고력을 가지고 태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훈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뒤처져서 결국은 우원식 사태를 만들어내고 그 우원식 사태를 옹호하는 우상호도 지체된 정신 상태에서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개념적 사고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학습 능력이 생겨요. 학습 능력도 다 타고나요. 어렸을 때. 그런데 학습 능력을 훈련하잖아. 학습 능력이 발달되도록 계속 훈련했어야 되는데 훈련을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지체된 정신 상태에 있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있어빌리티를 만들어내. 계속 있어빌리티를 만들어내죠. 정직 성실하지 않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위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야. 그 다음에 더 성취 지향성이 있어서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고 가야 할 때 가야 하고 그런 것은 누구야? 이 김용민 의원이 아주 잘해. 성취 지향성이 있어요. 딱 보여요. 개념적 사고와 학습 능력과 정직 성실성도 있으면서 성취 지향성도 있어요. 밀어붙이죠. 그래서 결국은 검사들 탄핵을 이루어내잖아요. 그 추미애도 비슷한 데가 있어요. 이재명은 더 강력하죠. 그래서 요즘은 독재한다고 그 말을 들을까봐 계속 주춤주춤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밀고 가면 됩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상당히 마음이 여리다 그럴까?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자신감을 잃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정도로 마음이 부드럽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밀어붙일 땐 밀어붙여야 됩니다. 근데 그 권력의 자리에 가면 당연히 밀어붙일 겁니다. 이재명은 독재해도 괜찮아요. 그건 추미애도 마찬가지고 김용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사조직론적으로 탈선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삼중 방어선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딱 탈선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심하고 독재하시라. 그래도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세 가지가 딱 상호작용하면서 다른 역량 요소에대로도 계속 영향을 주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게 뭐야? 내가 말하는 독재해라는 얘기야. 독재하라서 훌 두드려 패고 이런 게 아니라 리더십을 팍팍 발휘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학문적 소양은 세 가지를 역량 요소가 중요하다. 학문적 소양을 가능케 하는 역량 요소는 세 가지다. 개념적 사고력, 2수준과 3수준이 있는데 2수준을 봅시다. 자신이 배운 복잡한 개념들을 직무 수행에 적용하여 활용한다. 3수준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들을 비교하여 일정한 패턴을 파악한다. 개념적 사고력은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전체 상황을 이해한 후 일정한 패턴이나 핵심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 그 수준이 1수준에서 3수준까지, 5수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수준만 돼도 개념적 사고력이 굉장히 우수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학습 능력은 새로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거나 불명확한 통념들을 명확히 개념화하는 능력. 제 책 맨 마지막 부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책받침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명확히 개념화하는 능력이야. 학습 능력은 시험 성적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명확한 통념들을 명확히 개념화하는 능력 또는 그런 성향이에요. 이 수준에서는 자신이 이해한 개념과 원리들을 다른 다양한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사유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3수준은
반성적 깨달음을 통해 해요. 3수준이 중요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뒤돌아서서 불명확한 통념이나 개념 원리들을 명확하게 새롭게 정의해 내리는 겁니다. 교수가 얘기한 거잖아. 인간의 행위 영역의 선상황적 규정화. 이것을 조직이라고 새롭게 개념화한 거죠. 학습 능력이 뛰어난 교수였죠. 새롭게 개념화. 내가 정치를 새롭게 개념화하잖아. 정치란 뭐다 새롭게 개념화한 거죠.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적어도 3수준은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정직 성실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편적 가치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하려는 성향. 2수준은 정직 성실성 2수준은 타인에 대하여 정직, 공정, 신뢰 등과 같은 핵심 가치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 는 것이 2수준이고 3수준은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예상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핵심 가치를 지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3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적 소양을 갖춘다. 그래서 학위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이 개념적 사고, 학습 능력, 정직 성실성 레벨이 2, 3수준만 되면 된다. 2수준도 높은 거예요. 3수준은 더 좋죠. 그러니까 2, 3수준만 되면 학문적 소양을 갖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학위를 받았다, 무슨 그 사람이 연구원이다, 뭐 교수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개념적 학습 능력, 개념적 사고력, 학습 능력, 정직 성실성이 이 역량 사전이라고 하는데 이 역량 사전의 2, 3수준만 오면 학문적 소양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해요. 학문적 소양을 갖춘 다음에 다른 영양 요소들이 이제 다시 떠받쳐 주거나 같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높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했던 바로 그거예요. ability, activity, accountability를 완수함으로써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문제는 이런 세 가지 영양 요소들이 합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고위공직자는 그래서 결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원식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주 깊은 깨달음이 있었으리라고 보고 또 그랬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정치 미래가 우원식한테 불가능할 것이다. 시대에 그동안 뒤처졌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반드시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차렸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개념 체계를 머릿속에 장착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개념들을 말할 텐데 그 이론들도 다 머릿속에 장착해서 인사조직론이 뭐라는 것을 깨우치고 그 깨우침이 우리 근육 속에 스며들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 나라가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건민 내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그룹 스터디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우리 경제 상황도 좋아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부탁의 말씀은 더 많은 이 강의 시리즈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퍼날해 주시는 겁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또 구독, 또 뭡니까 이게 널리 공유하시는 거 꼭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에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기 목표는 그렇습니다. 국토를 민주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방제 국가를 만드는 거죠. 연방제 국가 하에서 교육이 민주화될 수 있습니다. 국공립대학을 평준화하고 무상교육으로 만들어주고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사법민주화는 진짜 신뢰도가 거의 최악인 상황인데 이것을 다 분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시키고 배심제 또는 참심제로 해야 되는데 나는 주장하기를 참심제가 옳다. 모든 재판의 재판권도 국민이 통제하고 국민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국민이 장악하지 않는 사법제도는 그거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판사들이 지금 이게 떼어내기 자기 재판권수 떼어내기 급급한데 그래서 엉터리 재판이 많은데 이것을 판사를 현재 3천여 명을 한 5배를 더 증원시켜서 한 15,000명 정도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한 10년에 걸쳐서 한 15,000명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은 MMT 이론과 크립토 스페이스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계속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산업 생태계를 위한 재벌 개혁 체제를 해야만 산업이 생태계를 위해서 제가 이 동네가 아주 열악하던 동네였는데 20년도 훨씬 전에 여기에 이사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은행을 떠나면서 이제 이쪽 동네로 왔어요. 한국은행을 떠나서 이제 이쪽 동네에서 이제 그 시내가 가까워야 이제 제가 하는 컨설팅 비즈니스도 되고 그래서 이쪽 동네에 정착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숲이 우거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한 20년 동안 그 역대 시장들이 신경을 쓰고 또 구청장들이 신경을 써서 아주 이게 푸르른 숲의 생태계가 딱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동네가 됐는데 우리가 산업 생태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지금 재벌들이 다 빨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조세제도도 중요하지만 재벌 개혁을 해야 돼요. 재벌이 그 작은 이 생태계에 있는 작은 기업들을 전부 핏빨아먹지 않도록 개혁해야 됩니다. 그것이 재벌 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정치 민주화를 해야 됩니다. 정당이 민주화돼야 되고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놈들에 의해서 지금 우상호 같은 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친문 세력, 그 민평년 세력, 그다음에 586 세력 얘네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신 게임을 하도록 그 정당을 민주화하고 선거제도를 민주화하고 그다음에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반드시 갖추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시민의회제, 국민발안제. 정치 민주화가 다시 국토 민주화를 더욱 깨끗이 자주자립 자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건민내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이것이 되면 건민내는 자연스럽게 뭡니까? 탈중앙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우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플러스님, 우원식과 민주당이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민심을 거부하는 윤석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를 바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장기 목표, 장기라는 것은 보통 한 10년을 두고 얘기하는데 이 정치니까 그래요. 기업에서는 장기면은 5년입니다. 그런데 여긴 정치니까 국가니까 그 항공모함이 움직이는데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로 한 10년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실천하는 시민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행동하는 양심 깨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발휘되어 김대중이 노무현이 원하던 세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노무현이 마지막에 읽었던 책이 뭔지 아시나요? 유로피언 드림이었어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유로피언 드림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으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고 내가 늘 꿈꾸는 이 동북아에서 스위스를 능가하는 우뚝선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건데 인사평가 방법론으로 본 심상정과 김성애